먼저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법치주의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서울시장이 원인부를 죽음을 했는데 뭐 자살로 뭐 말도 하지만은 당장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여러 군데서 얘기했었지만은 휴대전화기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되고, 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제헌절에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막막합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된 공룡여당은 지 멋대로 헌법을 고치겠다고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 헌법을 수호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가치하는 자만이 우리 국민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말살하고, 이것이 나라가 맞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어저께 백선엽 우리 구국영웅을 서울현충원에는 모시지 못했지만 대전현충원에 모시고 그 난 다음날 보훈처의 홈피에서는 친일 참 기가 막힌 소리로 바로 매도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됐다랍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좌파가 집권하면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년들이 좌절해서 더 이상 결혼이라든지 집을 장만할 엄두를 못 내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값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현직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야 공급과 보급이 원활하게 되고 소비가 원활하게 돼야 자동적으로 잡히는 건데, 이 뭐 하는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신문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미중 패권 전쟁은 더욱더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교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만의 총통 보십시오.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나와서 독려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훈련하자 그래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인지 미군이 우리의 국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참 나라 꼬라지 행편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눈뜨고 이 현장을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안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야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종북, 종중 좌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서 결국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치하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후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참 어저께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발의 의인, 신발의 열사라고 할 수 있는 정창욱 이분이 나서서 문재인에게 이 간첩 같은 놈아, 알갱이 같은 놈아,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신발을 집어던졌습니다. 정말 신발의 깨망정이지 다른 게 있었으면 다른 걸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그나마 시원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민심의 소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모두 이와 같이 신발의 열사, 신발의 애국자, 신발의 이인 정창욱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광화문으로 나와서 같이 합류하고, 합류가 어려울 때는 유튜브로 봐서 모두 참여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마음으로 이 헌법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안겨주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국가의 장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소방관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동맹국들이 모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서 끝까지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950년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려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김일성이가 북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갈 때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교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 그 공산당에 수십억의 국민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님 수백만 명이 피 흘려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소위 내세웠던 반일, 친일 프레임으로 북한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일제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반일, 친일 내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공산화를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반일, 친일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합니다. 김정은과의 위장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일, 반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한다고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들이 무슨 과거를 똑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가장 많이 학살하고 가장 큰 고통을 준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이 무슨 반의를 내세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반의를 내세운 김정은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대한민국 공산화 세력의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90% 이상 붉게 물들었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법치와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이 신발 하나 던졌다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발 하나 들어서 여기 바닥에 던지면 이게 구속할 일입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신발 하나 들고 던졌다고 그게 구속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던졌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신발 하나 던진 걸 가지고 구속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개가 된 경찰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인신을 신발 하나 던졌다고 구속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신발이 아니라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발 하나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사람의 자유민주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종찬 기자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맡은 김세윤 판사와 조국이 만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또 질의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정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수많은 언론이, 유튜브가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직선거 TV, 공중파 KBS, MBC 공중파 TV에 나와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에게 하는 거짓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기 때문에 엄정히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한 게 사실인데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는데 너 내 돈 훔쳤지 하니까 훔친 적 없다고 대답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법관의 양심들을 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정말 기가 막힌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러면서 국민이 의혹 제기한 것은 거짓말했다고 구속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외국 국민이 말 한마디 하면 잡아가고 신발 하나 던지면 구속하는
대한민국 정말 심각한 기본권 유린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거짓말을,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보면 된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알아보면 되지, 앞으로 법정 위정죄는 왜 필요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 코로나 거짓으로 광장에 민주주의를 쳐다든 지가 벌써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 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3,000명 넘는 사람이 오늘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빡빡이 붙어서. 그런데 야외에서 단 10명 집회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거짓된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상식이 죽은 나라, 교회에서 10명이 밥 먹으면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10명이 밥 먹는 것과 그 앞에서 식당에서 10명이 밥 먹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10명이 밥 먹으면 처벌하겠다, 성경 공부하면 처벌하겠다, 기도회 모임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지금 북한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는 피로 우리가 얻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이 유린, 정말 법치의 유린, 거짓말조차도 좌파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이고 우파의 거짓말은 바로 구속하는 이런 대한민국 헌법의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북한 국민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면 식당에서 바글바글 밥을 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서 10명이 성경 공부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처벌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박원순이 성추행범이 4년 동안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광장에서 추모를 하는, 님의 뜻을 기리겠다고 추모를 하는 이런 거짓된 나라가 됐습니다.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형을 정신병자라고 강제 입원시키는,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킨 것이 어떻게 직권 남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자기 가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 전국의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전국의 의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에서 성추행이 일어났고, 안희정이 충남지사 성추행, 부산 오거돈 성추행, 시장, 자치단체장, 민주당의 소위 힘이 있다는 집무실에서 수없는 성추행이 일어났는데 이재명 지사 집무실부터 CCTV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자는 이런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완전히 거짓으로 넘어갔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고 속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자세히 알아보라, 그 거짓말에 속았는 국민이 문제다는 이런 썩어빠진
양심을 저버린 대법원, 헌법재판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법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지 말고 이 거짓된 세상, 자신들의 전 국민 앞에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사기꾼 같은 말을 하는 대법원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거짓말과 내로남불로 일색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폭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육사 구국 동지의 이상덕 동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박원순의 죽음, 이 가짜 시장이었죠. 사실은 뭐 6.13 지방선거가 전체적 부정선거인데 이게 시장 노릇 해먹은 것도 지금 이게 좀 가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장 노릇 해먹은 이 가짜 이 박원순 죽음을 우리가 일단 접어놓고 다시 이 문재인 주사파 이 정권을 우리가 완전 와해시키려면은 다시 부정선거 이슈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온갖 모든 증거가 다 나왔는데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힘든데 뭐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딴소리 하고 있는 이 선관위 이 조혜주 빨갱이 조직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선거조작위원회인지 부정선거 조작위원회인지 이런 진짜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지금 잡고 있다는,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너무나 참 재수없는 일이고 서글픈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부정선거 이것을 지금 관심도 없는 이 미쳐버린 이 세뇌되어버린 우리 개돼지 국민들한테 이 세뇌된 개돼지 국민들이 우리 우파를 또 욕하는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두에 관심도 없고 뭐 방에서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새끼 밥이나 먹는 이 개돼지들을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이 8월 15일날 이 광화문 공장에 어떤 놈이 허가를 내줄 권한이 어디 있고 어떤 놈이 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2013년 이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에 당선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작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2013년 이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이 좌빨이 이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 모든 선거를 그렇게 조작해서 이 나라를 휘어잡으려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인사건이 났는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실시간 동영상을 갖고 와라, 그것이 증거니까, 그거 없으면 살인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았습니까? 너무나 지금 열거하고 해야 할 수많은 증거들이,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고 다른 모든 증거들을 다 인멸시켰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전부 다 63대 36이라는 그 메커니즘, 기계로 두부를 딱딱딱 자르는 듯한 그 메커니즘적 그 숫자 하나만 갖고서도 부정선거를 이게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작자들이 아무리 부정선거가 아니라 우긴다 하더라도 단군 이래 처음 있었던 엄청난 금권 선거였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 개돼지 국민들한테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아이를 낳으면 또 얼마씩 뭐 신생아를 위해서 뭐 준다, 이 모든 것이 금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과 막걸리 가지고 한 게 무슨 금권 선거입니까? 이 문재인 주사파 이 빨갱이 정권이 국민의 열쇠를 뜯어서 그냥 이 나라의 곳까지 다 통일하도록 뿌린 것이 금권살인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또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뉴딜 정책 참 말이 좋죠.
뉴딜 정책. 그러면은 이 작자들은 평생을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린 시절부터 화염병이라든지 그 김일성 장학금 받아서 술이나 처먹고 내일은 어디 가서 우리가 화염병을 던질 것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은 어디 가서 내일 부를 것인가, 임수경이다 임종석이다 이런 것들이 혼숙도 하면서 남녀 혼숙하면서 그러한 수기 회의나 하고 왔던 것들이 이 나라 뉴딜 정책을 하면은 저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열쇠로다가 수백조를 갖고서 지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다 이 나라를 말아먹고 망하더라도 망하겠다는 그 뉴딜 정책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나라 베네수엘라의 급행 열차를 타고 완전히 빈국가 세계 최고의 빈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8월 15일날 저는 삼성을 그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삼성을 확 국유가 아니죠. 문재인 주사파 이것들이 사유화 해가지고 지들이 또 국회의원도 안 해먹고 또 했을 때 이 공산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삼성 이사 같은 자리 뭐 지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다음 차례는 또 현대자동차가 될 것이고 SK가 될 거고 롯데가 될 것이고, 대한항공은 이미 국유화가 아니죠. 이미 저 문재인 주사파 옆에 사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도 나와야지만은 정몽구 현대 회장님 부하 직원들과 수천 명 현대 가족을 대동하고 8월 15일날 여기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몽구 회장도 와야 되고 최태원 회장도 와야 되고 조양호 회장의 간직할 그 유족들, 조양호 회장의 유가족들도 여기에 와야 됩니다. 한화그룹도 와야 되고 임직원 전체 와야 되고 그 가족들 전부 와야 됩니다. 삼성가족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삼성가족 다 그날 8.15 날 여기 와가지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척살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대기업의 총수 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 안 나오면요 재산 다 뺏기고 인민재판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정몽구 회장님, SK의 최태원 회장,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 가족을 데리고 기업의 전 그러한 가족을 데리고 8.15날 8월 15일날 이 광화문에 모여서 저 문재인 주사파 쥐새끼 정권들이 잡고 있는 저 적화통일 전략사령부 세종도 1번지 저기를 우리가 까부시러 가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분들이 바로 이 대기업의 그룹 총수와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직원 하나하나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상아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약간 돼서 우골탑, 소를 팔아서 아들을 대학 보냈다가 해서 그 소뼈란 뜻의 우골탑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우골탑,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 이 공학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 시골에 농부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소를 팔아서 보냈고, 또 경영학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갖는 이렇게 또 대학을 보내고 우리가 이 국가를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자유민주 체제에 기초한 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그 할아버지 세대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염병 던진 것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김일성 장학금 먹고 술이나 처먹고 내일은 어디 가서 화염병 던질까, 님을 위한 행정국을 어디가 볼까? 그 님이 바로 당시에는 김일성이고 또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는 김정일이가 님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가 바로 님 아닙니까? 이런 개자식 아직도 님을 위한 행정국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척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재건국해야 나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국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